안녕하세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전달하는 한용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채널의 트레이너 김한용입니다. 근성장이 되려면 근육에 자극이 될 만큼 운동을 하셔야 한다는 말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근육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는 운동을 통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커지고 더 세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정도로 자극을 주어야 근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에 자극을 줄 만큼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 때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기 때문에 근육에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리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트에서 정말 힘들 때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펌핑 현상을 근육에 자극이 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펌핑은 근성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고 나면 근육통이 옵니다. 근육통이 온 것은 운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근육통이 없다면 사실상 근성장은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근육통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운동에 의한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도중에 통증이 온다면 이는 대부분 근육통이 아닌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부상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운동 중에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시길 권합니다. 보통 한 가지 운동을 5, 6세트 정도 하는데 첫 세트는 가볍게 시작을 하시고 매 세트마다 조금씩 중량을 늘려가면서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맨몸 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첫 세트는 반복 횟수를 조금만 하고 매 세트마다 조금씩 반복 횟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흔히 15회씩 3세트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 코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체력이 다른데 몇 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체력이 약한 분에게는 오버트레이닝이 되고 체력이 강한 분에게는 자극이 될 만큼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세트마다 같은 반복 횟수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첫 세트에서는 우리 몸이 운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리가 되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시작을 하고 조금씩 운동 강도를 높여가면서 하는 것이 몸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자극을 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매 세트마다 조금씩 중량을 올리거나 반복 횟수를 늘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적절한 중량이나 반복 횟수는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엉터리 정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잘 선택하세요. 운동을 끝내고 바로 오는 단기성 근육통은 근육대사의 산물인 젖산의 생성이 주 원인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중량으로 천천히 운동함으로써 근육의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켜주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 후에 근육이 빵빵하게 팽창되는 펌핑은 근육에 유입되는 혈액이 빠져나가는 혈액보다 많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근성장과는 연관이 거의 없습니다. 보디빌더들이 시합에 출전하기 바로 전에 펌핑을 함으로써 근육이 더 커 보이게 하며 몸짱 사진을 찍기 위해서 펌핑을 한 후에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펌핑을 하고 찍었습니다. 펌핑은 단기성 근육통과 같습니다. 열심히 움직였다는 의미일 뿐 근성장을 유도할 만큼 강한 자극을 주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동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생기는 근육통을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펌핑이나 노폐물로 인해 생기는 단기성 근육통보다 지연성 근육통은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오는 통증으로서
근육이 실질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고중량을 다루는 복합 운동인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등을 할 때 잘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을 해도 매번 근육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지거나 운동 방법이 바뀌었을 때만 가끔 생길 뿐이라 단기성 근육통처럼 자주 생기지는 않습니다. 펌핑 효과는 복합 운동보다는 특정 근육만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고립 운동 시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머신을 이용한 운동을 할 때 펌핑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머신에서 이런 펌핑 효과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머신이 더 운동 효과가 좋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쿼트와 같은 고중량 복합 운동이 근성장애에 효과적인 이유는 근육에 효과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중량 복합 운동을 수행할 때 근성장애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수축되면서 힘을 내는 포지티브 동작보다는 근육이 이완되면서 힘을 내는 네거티브 동작에 집중할수록 근성장애에 도움이 되는 지연성 근육통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하면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고 포지티브 동작보다는 네거티브 동작 시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으므로 포지티브 동작 시에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동작을 완료한 후에 혼자 네거티브 동작을 취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자극을 주는 트레이닝 방법을 보디빌더나 몸짱을 만들기 위해 흔히 사용합니다. 근육통은 보통 이틀 정도면 회복이 됩니다. 근육 부위별로 다른 날에 트레이닝하는 분할 운동을 실시하는 이유도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매일 같은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것은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옵니다. 단기성 근육통과 지연성 근육통이 함께 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단기성 근육통은 운동 후 바로 오고 또 보통은 몇 시간 정도면 회복됩니다. 지연성 근육통은 보통 운동 후 하루에서 이틀 후에 오며 2, 3일 정도면 회복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연성 근육통이 와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중량 운동은 피하고 저중량으로 천천히 근육을 달래주며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통이 심해 운동이 힘든 때도 맨몸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움직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간혹 근육통이 심한 것을 운동 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같은 마무리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의미 없는 통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육에 자극을 준다고 몇 세트를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한두 세트에서만 정말 힘들 때 2, 3회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근육통이 오는 것이 싫어서 혹은 힘들게 운동하는 것이 싫어서 힘들 때 그만하게 되면 근성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성공하세요. 아직도 구독하시지 않은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오늘도 공부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